최영일의 시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도 잘 보내셨고요. 네, 그럼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은 애국전선 때문에 민소에 가 있었죠. 역시, 프로 정신 멋있으십니다. 네. 네,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요. 오늘은 빨리 내놓을 거 내놓고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제 마음을 읽으시네요. 네. 네, 선생님, 이번 주 우리 또 이야기해볼 것은, 제가 이전에 너 그거 기억나니에서 한국 영화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는 오늘 한국 영화의 흥행 행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역시 대본에 충실하세요. 저는 빨리 초콜릿부터 내놓으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 말씀. 오늘 발렌타인데이죠? 줘야죠, 줄 거는. 선생님. 다음 네. 주에 오시면 제가 특별히 선생님께 가나 초콜릿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퇴근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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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화의 흥행 행진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정말 한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성장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지금 한국 영화 흥행 돌풍 이렇게 부르는 현상이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폄하할 이유는 없고요. 아주 네. 좋은 현상인 게 사실인데 네. 이게 예측됐던 현상은 아니에요. 원래는 90년대 이후 굉장히 한국 영화가 재부흥이 되고 있다가 네. 사실은 2000년대 들어와서 한 2004, 5년경부터는 네. 영화 산업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흥행이 되냐 안 되냐는 건 둘째치고 전제 조건이 스크린에 걸려야 판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영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개봉이 되어야만 관객들에 의해서 요즘 평점도 많이 주고 네. 재밌다 재미없다 또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호도 갈리고 네. 그리고 이제 손님이 관객이 얼마나 들었느냐 흥행 결판이 나는 건데 네. 사실은 제작 편수도 많이 그동안 줄어왔었고 그리고 제작이 되더라도 우선은 이 극장의 배급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대자본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주의로, 안전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서 흥행된 작품들을 주로 이제 배급하다 보니까, 스크린 쿼터도 지금 이 FTA 이후에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스크린 쿼터 사수에 대해서 영화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극장에 걸리기 힘든 상황이었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영화들이 많이 극장에 이제 걸리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 영화 흥행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영화 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오너십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첫 번째 주인은 관객이에요. 네. 우리들은 다 돈을 내고 극장에 들어가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돈도 투자하고 오늘 발렌타인을 기해서 네. 지금 무지하게 이 CGV 등 대형 극장 배급망들이 그죠. 이 영화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 네, 한 9,000원 하고 있던 가격이 이제 10,000원으로 올랐고요. 아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조짐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어물쩡 또 전체 영화 가격들이 다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관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국 영화 흥행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영화 제작자 여기는 이 자본 투자도 들어갈 것이고 배급자도 네. 들어갈 것이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것인데 네. 이들의 관점에서는 이 흥행은 좋은 것인가? 이 두 음. 번째 관점에서 흥행은 무조건 좋죠. 네. 왜냐하면은 머니 게임인데 음. 자신들이 투자해서 만든 작품이 대박이 났을 때 더 네.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영화 산업은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넣어서 결국은 영화는 상업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이 제작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들은 흥행이 나면 이제 돈이 되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관점에서 보면 영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받는 탑 배우들이 들어있지만 네. 그 외에도 조연 배우, 단역 배우, 엑스트라를 비롯해서 스태프들까지 작가,
그다음에 이제 연출부에 있는 분들 네.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들을 영화 산업에 이제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불렀을 때 네. 이들에게도 좋은 것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잠깐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관객의 입장에서는 우리 영화가 어쨌든 해외 영화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재미도 있고 뭐 유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불한 돈과 시간이 아깝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 좋은 건데 네. 그 안에서 잘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한국 영화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헐리우드 영화를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영화들을 잘 보시면 네. 헐리우드 영화를 아직도 따라가고 있는 그죠. 많이 그런 것 수준입니다. 같아요. 네. 광해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었지만 그 스토리 구조, 플롯을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주 예전에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현대물, 데이브라고 하는 정치 코미디와 닮아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도둑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어디서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아, 예. 오션스 11 같은 영화들이죠. 그죠. 네. 일종의 전문가 도둑들이 팀을 짜서 팀워크로 한탕을 하고 멋있게 사라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흥행이 되고 있는 우리 영화들이 우리 고유의 창의력과 스토리들을 정말 구성해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전에 뭐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나 네. 박찬욱 감독의 이제 복수 연작 시리즈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화를 끌어가던 때는 이젠 굉장히 독특한 독창적인 한국적 고유 정서와 네. 이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형태의 한국만의 영화들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네. 시나리오가 헐리우드로 역수출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영화들은 헐리우드에서 뭐 시나리오를 이제 역수입하기에는 사실은 비슷비슷한. 그래서 이 한국적인 창의력이 그 안에 숨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은 이 세 번째로 얘기했던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문제입니다. 네. 한국 영화가 잘 되면 결국 이 투자자와 제작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네.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나 노동 조건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할 조짐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암울한 문제입니다. 네. 한국 영화를 성장시켜 온 사람들은 누구냐? 앞으로 성장시켜 갈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결국 이제 아까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나리오를 이제 창작해내야 되는 그죠. 작가들, 그리고 그것을 연출해야 되는 연출가들, 연출가들도 정말 이 소수의 대감독, 흥행 보증 수표라고 얘기된 사람들에게만 제작의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또 신예 감독들이 입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한 기회들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배우를 비롯해서 스태프진까지 영화 산업 대다수의 종사자들은 영화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직도 요원하다. 네.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는, 뭐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네.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왔던 문제들이고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거라는 대안과 조짐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지금 이제 반짝 흥행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만 신나는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영화가 정말 우선은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문화 수용자,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더 이면에 있는 배경에 가둬져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끄집어내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요즘에 그 새 정부를 앞두고 이제 노동자 네. 자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문화산업계는 더 그러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다른 약간 이제 대중음악계 얘기긴 하지만 CM 블루가 이 크라잉넛의 음악을 완전 도용했던 사건이 지금 화제가 네.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뭐 SM, JYP, 뭐 YG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선진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면 구조는 그렇지 않다. 네. 흥행을 위해서는 아직도 이 과거 구태연한 양아치 집들이 네. 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장일 수 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더 지속적인 어떤 또 선진화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영화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냥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 뭐 전지현이 예쁘더라 뭐 별로더라 뭐 이러한 이제 품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는 네. 사회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네.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런 해결이 안 된다면 한국 영화의 흥행은 그냥 반짝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과거에도 한번 반짝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쉬리로 기억되는 90년대 후반에. 그죠. 네. 예, 지금 보면은 그것도 또 유치하지만 네. 관객의 눈이라는 건 계속 올라가지 떨어지지 네. 않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그 쉬리 정도만 해도 와, 뭐 헐리우드의 액션 대작에 뒤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벽하다기보다는 희망을 본 거죠. 네. 관객들이.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들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처음에 지적했던 배급망의 문제, 영화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영화 산업이 다시 수렁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 네.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가 되지 않는다. 대자본들이 이제 이 실험적인 영화에 투자하지 않는다. 혹은 조금 더 이 어떤 혁신적인, 개혁적인 영화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네. 정치색이 있는 영화에 투자하지 않는다. 네. 작년에 26년만 봐도 거의 네티즌 펀드처럼 그죠. 십시일반으로 이제 그 영화가 간신히 만들어졌잖아요. 네. 작품에 대한 이제 선호는 굉장히 갈리는 편이긴 네. 한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 영화라고 하는 산업은 네. 굉장히 자본 산업이에요. 그죠.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 투자되고 그 흥행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눠 먹게 되는 산업인데, 네. 이 안에도 영화 산업 안에도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 과정부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논의되는 성장과 복지, 복지라고 하면 여기서 분배 문제인데요. 네. 성장도 해야 되지만 분배가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성장이 가능한데, 네. 영화가 결국은 지금 이제 표면적인 반짝 흥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구조 개선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 같이 네. 해결될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의 흥행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이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러면 백악사의 행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기존에 26년, 어쨌든 네티즌 펀드로 인해서 많은 상영관에서 상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대형 배급사조차도 상영을 안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영화들은 그러면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니면 마니아층들만 찾아보게 되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렇죠. 현상들은 어떻게 해야 좀 극복이 될까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블록버스터나 대작이 흥행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전에 실험적인 영화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네.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영화 못지않게 단편 영화, 우리가 인디 영화, 혹은 이제 아트 영화, 혹은 컬트 무비라고 얘기하는 마니아들에 대해서, 그 마니아들이 이제 테스트 베드라고 불리는데, 네. 이러한 영화가 지금 시대에 성공할까 하는 어떤 테스트 상태지만, 네. 작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오타쿠나 마니아 시장에 이제 한번 만들어진 영화들이 회자되면서 검증된 것들이 점점 대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헐리우드의 대작들을 보시면 다 유럽 영화에서 히트친 것들을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아시아 영화에서도 요즘에 좀 이제 히트할 조짐이 있거나 히트한 것들은 헐리우드이 뽑아가다가 그걸 다시 이제 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이제 엄청난 규모로 이제 불려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티브들이, 그러니까 스토리나 아이디어들이 생태계 안에 다양하게 돌아다니려면 먼저 작은 영화들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성장이 그냥 국가주도로 만들어진 우리 네. 산업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네. 영화 산업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는데요. 작은 이 개인 어떤 영화 작업자들,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방들 영화를 찍는, 그다음에 다양한 실험적인 아트 필름 그룹들이 이제 조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생태계 위에서 이제 블록버스터 산업이 싹트는 거고요. 네. 사실은 영화 산업에 또 더 바닥에 받쳐줘야 되는 것은 이 무대 예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해도 우리가 브로드웨이 얘기할 네. 때 대작 네. 뮤지컬들이 국내에 아주 비싼 값에 들어옵니다만, 그죠. 오프 브로드웨이라 그래서 정말 무명의 배우들이 작은 무대들에서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작품을 올리다가 거기서 성공을 하면 브로드웨이로 진출하는 거거든요. 네. 무대 위에서 성공을 하면 그게 이제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대와 스크린이 단절돼 있죠. 연극을 하는 배우들은 이제 거의 배를 골타 못해서 CF 찍으러 다니게 되고 TV에 단역 뛰어다니게 되고 해서 네. 연극 무대에선 굉장히 중견 배우들이 영화 쪽에서는 또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이 많습니다. 이게 단절돼 네. 있는 건데 네. 칸막이 효과로 이러한 그 정말 무대 예술과 스크린 예술이 같이 호환되면서 같이 병립 성장 발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인디 영화, 독립 영화, 단편 영화, 컬트 영화, 네. 그 마니아들을 위한 영화들의 생태계가 네. 지금보다 더 많이 강화돼야 될 뿐 아니라 네. 그 기반이 되는 어떤 연기자를 배출해내고 네. 무대 연출을 통해서
영화적인 시도를 또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 네. 더 많은 현장의 무대 공연까지도 이게 대학의 전공 분야와 결합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기회들은 완전히 없고 대작주의로 정말 이제 투자자들은 뭐가 당장 돈을 넣으면 올해 내로 단기에 네.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니 이것만 이제 근시안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죠. 네. 지금 우리 산업 구조는 이 영화 부분에서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역삼각형 구조로 서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상 누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너지면 한 방에 무너질 네.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 영화가 안정적인 하나의 직업적인 산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그 로또 맞기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로 지금 이제 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하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뭐든지 기반이 탄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영화사에서는 그 기반 자체가 아직 탄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역행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는 정말 한국 영화의 그런 가능성 발전 방향 이런 거를 한데 뭉뚱그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오늘 우리 또 질문대로 안 갔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추가드릴 거는요. 네. 지금 조금 이제 재밌는 이제 이야기를 네.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사례보다는 이제 큰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오늘 이 시점에 해야만 하느냐 하면은 네. 영화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여러 예술 분야에서 네.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네. 저 문화부 장관이 결정이 됐거든요. 네. 내정이지만 네. 이제 전체가 다 발표를 했죠. 임명을 받아야 네. 됩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MB 5년 동안 영화 정책이 완전히 허물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진흥공사 이제 영진위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문화부 장관, 유인촌 장관 시절에 얼마나 많은 감론을 박과 네. 갈등이 있었습니까? 영화 정책이 그때는 또 이념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좌파 네. 영화들은 뭐 지원하지 않겠다는 네. 등.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적으로 좀 균형을 갖추고 다양성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네. 막았던 것이 국가 정책이었던데 폐단이 있었다면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비록 이제 보수 성향의 정부이지만 문화적인 정책에서만은 이 MB 정부의 패착을 극복하고 네. 좀 더 다양성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탈이념을 해서 네. 정말 예술부터 문화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네. 이 큰 틀의 정책을 국가가 리드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네. 좀 그런 바람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강하나운서님이 네. 꼭 해주세요. 네. 저의 힘이 지금 근데 청취자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오늘 최영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항상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끊을 말이 없네요. 네. 네. 오늘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 초콜릿. 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초콜릿 이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 아니에요. 초콜릿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네. 네. 제가 꼭 다음 주에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네. 다음 재밌는 방송 마무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영일의 그 남자의 시선 왔는데요. 정말 우리 영화계의 그런 역삼각형 구조,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한 방에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씀 굉장히 기억에 남죠. 이만큼 모든 게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부터가 탄탄히 돼야지만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좀 방향이 순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그런 다양한 바람들도 많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그러면 최영일의 근황들선 코너 마무리하면서 크레지콰이의 러브 레시피 듣고 김세용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